오늘은 호시 와타르의 신의 멘탈이라는 책이다. 이 책에서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강한 멘탈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호시 와타루, 실제로 이분은 자기 경영 컨설턴트이다. 자신을 경영한다. 누가 상담을 받을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7,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왔고 그중 꽤 유명한 사람들도 고객이 되어 그분들의 성과를 올려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곧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작가는 뇌과학자는 아니지만 뇌에 관해서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다. 뇌가 자주 보고 자주 생각하게 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끌림의 법칙처럼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 노력의 결과는 결국에는 행동으로 이어져서 좋은 결과로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끌림의 법칙이던 뇌의 메커니즘이던 중요한 것은 한 가지이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을 잘게 쪼개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때 결국에는 목표점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한다는 것. 뇌를 속이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보다도 쉽게 할 수 있다. 결론은 생각하며 살자이다.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참 멋진 말이지 않는가.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이나 행동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심리 현상의 통제를 받는다. 게다가 대부분은 소유효과의 영향으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게 하는, 즉 지금의 상태 그대로 있게 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무의식 중에 사람들은 지금도 딱히 나쁘지 않은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매일의 선택이나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손실회피의 법칙, 소유효과가 발동한 뒤에는 매몰 비용 오류가 기다린다. 매몰 비용 오류란 기껏 지금까지 내가 쏟아부은 게 얼마인데 여기서 그만두기는 너무 아까워. 라며 과거에 들였던 시간, 노력, 돈에 집착한 나머지 최선의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과거에 사로잡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최종적으로 이를 증명할 정보를 모으기 시작한다. 지금 상태의 내가 정답이라는 확증을 모아놓고 그렇게 믿는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자신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의 자신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은 지금의 자신을 버린다면, 즉 지금까지 하루하루 하는 다른 선택과 행동을 한다면 인생은 틀림없이 크게 바뀐다는 뜻이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변화를 방해하기 위한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지 사전에 알고 있다면 실제로 변화를 방해하는 심리 기제가 발동했을 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택과 행동을 쉽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미래의 나의 모습도 달라진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 더 행복해지고 싶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되고 싶다. 라고만 생각한다. 한마디로 목표가 너무 모호한 것이다. 이를테면 이것은 내비가 행선지를 남쪽이라고만 정해놓고 운행하는 것과 같다. 명확한 목적지가 없는 내비가 정말 가고자 하는 그 장소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을까?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다음 목적지를 향해 다시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목표에 맞는 자기평가가 필수이다. 따라서 자기평가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한자리에 머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의 현실을, 미래를 계속 바꿔나가려면 멘탈의 원천이 되는 자기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의 시선은 중요하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명품 가방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난 뒤에는 갑자기 거리 곳곳에 그 명품 가방이 계속 눈에 띈다. 명품 가방을 한 사람이 갑자기 늘어난 것일까? 당연히 아니다. 그전까지는 그 명품 가방이 중요한 정보가 아니었기에 인식하지 못했을 뿐 주변에는 전부터 그 가방을 한 사람이 있었다. 앞선 실험의 노란 물체처럼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중요한 정보가 아니었기에 여러분의 뇌가 무시하고 지나쳤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컬러베스 효과라고 한다. 인간의 뇌도 이와 같은 구조이다. 뇌에서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망상 활성계이다. 여러분의 뇌에는 이미 고성능 GPS 기능이 갖춰져 있다는 말이다. 반대로 이것은 목적지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안내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 자연스럽게 유도받기를 원하는 장소를 명확히 정하는 작업을 하자. 지금부터 5년 후, 3년 후, 1년 후에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종이에 쓰기 바란다. 다만 단순히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적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다. 첫째, 완료형으로 적는다. 이를테면 월수입을 1,000만 원으로 늘리고 싶다가 아니라 월수입이 1,000만 원이 되었다라고 적는 것이다. 뭐뭐 하고 싶다고 적으면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식한다. 앞서 컬러베스 효과에 의해 월수입이 1,000만 원인 사람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월수입이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정보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만다. 둘째,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적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 가고 싶다가 아니라 미국 뉴욕에 간다라고 한다. 셋째, 목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자신이 변한다는 것, 도전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의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 바로 하려는 이유에서 온다. 목표를 왜 실천하고 싶은지에 대한 대답, 즉 하려는 이유가 없다면 그것은 목표로서 적합하지 않다. 하려는 이유가 없다면 성공할 확률도 낮다. 바꿔 말하면 하려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그것을 할 때가 아니라는 뜻이다. 똑같은 정보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뇌에 전달되면 해마는 이것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가 틀림없어 라며 착각을 일으킨다. 포인트는 해마를 속이는 것이다. 이미지를 매일 봐야 하는, 즉 몇 번이고 반복해서 목표와 관련한 정보를 보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호시 와타루는 멘탈 컨설턴트로서 고객들이 각자가 원하는 계획을 실현하도록 돕는 일을 한다. 고객들마다 성향이 다른 만큼 저마다 원하는 계획도 가지각색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어떤 고객이든 반드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고객의 자기평가를 저마다의 목표에 걸맞도록 바꾸는 일이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설령 성공 확률이 높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실패할 위험이 있다. 누가 도와주든 간에 당사자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행동에 제동이 걸리고 만다. 지금 아직 책을 내지 못했음에도 책을 냈다라는 자기평가를 하면 당연히 자기평가, 즉 책을 냈다와 현실, 아직 책을 내지 못했다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 그러면 뇌는 그 괴리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한다. 책을 출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중요한 정보로 끊임없이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미 책을 출판한 저자나 출판사의 편집자와 만날 기회, 참고할 만한 책 등이 자연스레 눈앞에 나타난다.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상태의 자기평가가 아니라 미래의 자기평가에 입각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곧 지금을 미래의 자기평가에 입각해서 산다는 의미이다. 1년 후 의미 목표를 실현한 자신이라면 어떤 발언을 할지, 또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 또 어떤 정보를 모을지, 어떤 장소에 갈지, 어떤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지,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을지, 또 어떤 것을 하지 않을지 등등을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자.
이로써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선택이 달라지고 행동이 변화하면서 현실이 자기 평가를 쫓아오게 된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것이 아니라 뇌의 메커니즘이다. 자, 1년 후에 자기 평가를 글로 정리할 수 있는가? 정말 내가 1년 후에 이런 자기 평가라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라며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이런 자기 평가를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라며 두근거림을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점은 1년 후에 자기 평가를 써보면서 의지력이 올라갔음을 느끼는 것이다. 의지력이 올라갔다는 것은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고 반응했다는 의미이다. 바로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이럴 때 자기 긍정력과 자기 효력감을 동시에 높이는 방법이 체험이다. 자신이 목표로 삼은 상태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기 긍정력이 높아져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마음에 들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도달하자 하는 목표를 실제로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목표의 허들이 낮아지고 자기 효력감이 높아져 나도 할 수 있을지 몰라 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 결과 자기 평가가 높아지는 것이다. 우리가 문자를 키보드로 입력할 때 필요한 손가락의 움직임은 8가지 뿐이라고 한다. 반면에 손으로 글씨를 쓸 때 손가락은 1만 종류나 되는 동작을 한다. 따라서 뇌도 1만 종류의 동작에 대응하며 뇌에 가해지는 자극이 키보드를 사용할 때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손으로 글씨를 쓰면 뇌의 수많은 부분이 자극을 받아 이건 중요한 정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목표 달성률에 큰 영향을 끼친다. 돈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이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경험도 많다. 다만 돈만을 추구하면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도 행복을 실제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 그것은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이다. 나의 행복한 순간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내 인생의 시간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순간이 어느 때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